저희 그 멘토 선생님들 스쿼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풀이죠. 스쿼드에 좀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하는 일은 지능검사, 그리고 지능검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부모 교육, 뭐 요것이 메인 이제 활동이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이가 뭐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부모조차도 그런 권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에 못이 받칠 정도로 제가 계속 떠드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유아기의 그 행복한 시간을 부모가 뺏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지적인 특성 때문에 가만히 뭐 공부만 안 시키면 행복하게 잘 놀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친구들 만들어줘야 돼요. 예. 말하자면 자기하고 쓰는 언어 수준이라든지 관심의 영역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인지 능력의 수준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맞아줘야 아주 이제 어린애답게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아주 재밌게, 사실은 더 재밌게 놀 수도 있죠. 굉장히 격렬하게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게 해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행복한 유년 시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그 아이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영어로는 아이덴티티죠. 나는 뭐야? 나의 정체는 뭐야? 뭐 이런 것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그 뼈를 때리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정체성이란 관계에서 나온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타당합니다. 나의 정체는 뭐야? 그것은 이제 나의 식구,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혹은 나를 아주 긴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린 시절에 대개 뭐 10살 안팎까지 그 시기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정체성이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나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나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어디 갖다 놔도 1등 하는 애. 그런 정체성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탑 클래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소위 남들이 선호하는 탑 브랜드의 학교, 뭐 영재고등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뭐 그다음에 소위 명문대학교, 뭐 그다음에 요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의과대학,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굉장히 고득점자가 아니면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이제 그런 곳에 합격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우열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머리 좋은 애들을 많이 모아놔도 똑같이 1등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클래스를 만들면 그 안에서도 당연히 꼴찌도 있고요. 뭐 꼴찌까지는 아니어도 하위 그룹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충 뭐 하위 그룹 10% 20%안 들면 대단히 나는 여기서는 열등 하네, 뭐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내가 제일 똑똑한 아이, 내가 어떤 학업 경쟁력에서, 학업 성취도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라는 아이덴티티는요, 그런 탑스쿨 혹은 탑 클래스의 어떤 일원이 되는 순간 대단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 탑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하위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덴티티가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네. 내가 머리가 좋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겠네. 그런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증발, 정체성의 이제 파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10살까지의 삶에 있어서 나는 내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때 행복한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게 이제 꼭 부모하고의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참 행복하게 재밌게
지냈어요. 이게 정체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6살, 7살만 넘어가면 친구들과의 정말 뽕이 빠지게 놀았던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이 놀았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더 놀려주세요. 제가 더 놀려주세요. 더 신나게 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 너무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지나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 수 있으면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아이가 향후 성장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놀면 학업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은 노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고요. 지적 특성이 엄청 강화되는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놀이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신나게 놀다 보면 아이들이 숫자도 뭐 배우게 되고, 언어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격렬하게 이제 놀이 활동에 몰두하는 것들은 아이의 지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절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시기가 돼서 사실 학습 활동을 돌입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가 쉽게 도출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재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곤란하죠. 애가 영재라면 그 아이의 영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얘한테 정말 강력한 행복한 유년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의 정체성으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객관적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적인 잠재력을 갖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뭐 IQ로 따지게 되면 뭐 3%에서 5% 정도 넘는 아이들은 좀 확연히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뭐 학자들은 보통 한 2, 3%를 따지지만 글쎄요, 5% 정도만 넘어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적용해서 강력한 유년 시절의 추억들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애들은 행복한 유년 시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상위 2%, 3%, 5% 정도가 넘지 않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가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나치게 사교육이나 학습 활동으로 몰아세우지만 않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행복하게 유년 시절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2%, 3%, 5%뭐 넘어가는 애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사무실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얘네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얘네들이 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이제 멘토링 오피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멘토링 오피스는 철저히 이제 1대1 프로그램을 중시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뭐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개념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소재로 한 토론, 혹은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리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뭐 대충 우리가 뭐 일주일에 며칠 오세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지양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가 읽은 책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PPT 자료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프레젠트도 해보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의 지식을 좀 더 조직화시키고 또 남한테 이제 자꾸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해진 아이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나이가 한 5학년 정도 되면 같이 이제 북미 투어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코딩 교육도 받아보고, 거기서 이제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어떤 이제 발표 기회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외국 생활을 장차 나중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로드맵으로 삼는데, 처음 이제 시작은 사실 1대1 멘토링. 글쎄요.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멘토링을 제가 1차적으로 권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멘토 선생님들의 캐파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멘토 선생님을 좀 영입하는 작업에 있어서 좀 젊은 피를 수혈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새로 영입된 이제 제 서울대 수학과 후배들이 되겠죠. 선생님들의 멘토를 좀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